오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배달 앱을 열어본 적이 있으세요? 분명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어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지하철에서 무심코 앱을 열었고 결국 1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퇴근 후에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수십 개의 판단을 내린 당신의 뇌는 저녁 7시쯤이면 이미 녹초가 되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내릴 수 있는 판단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퇴근 무렵이면 그 에너지가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배달 앱을 여는 건 술 취한 상태에서 지갑을 여는 것과 뇌과학적으로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배달 앱 회사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공격적인 할인 알림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주문하면 3,000원 할인이라는 문구가 뜨는 시간대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가장 판단력이 흐려지는 바로 그 시간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배달앱 주문의 약 60%가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니라 뇌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는 시간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배달 음식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감보다 실제 지출이 2배에서 3배 더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매일 15,000원씩만 시켜 먹어도 한 달이면 45만 원이 사라지는 건데 우리 뇌는 그 금액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배달앱 앞에서 이토록 무력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신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은밀한 전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배달앱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배달앱이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정확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감의 물질에 더 가까워요. 음식을 먹을 때보다 음식 사진을 고르는 순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달 앱을 열고 치킨 사진을 넘기고 리뷰를 읽고 메뉴를 고르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당신의 뇌에 보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취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미 뇌가 보상을 받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멈추라는 건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내리라는 것과 같거든요. 두 번째로 배달 앱은 선택 설계라는 기법을 철저하게 활용합니다. 앱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오늘 먹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인기 있는 메뉴나 당신만을 위한 추천이에요. 이건 당신에게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만 고르려는 습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앱의 추천 목록은 당신의 선택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분리라는 원리입니다. 현금으로 15,000원을 꺼내서 배달원에게 직접 건네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지갑에서 지폐가 빠져나가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뇌의 뇌섬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고통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앱에서 카드 결제를 누르는 순간에는 이 고통 신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숫자가 바뀌는 것뿐이니까 뇌가 돈을 쓴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간편 결제까지 등록해 놓으면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르면 끝이잖아요. 손가락 4번의 터치가 고통 없이 15,000원을 증발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앵커링 효과인데 이건 정말 교묘합니다. 배달앱에서 치킨을 검색하면 가장 위에 25,000원짜리 프리미엄 치킨이 뜨고 그 아래에 18,000원짜리 일반 치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뇌는 자동으로 18,000원이 저렴하다고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건 이 모든 기법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기법들이 합쳐지면 당신의 뇌 안에서는 일종의 완벽한 소비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피곤함이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도파민이 기대감을 만들고 선택 설계가 방향을 정해주고 간편 결제가 고통을 제거하는 이 4단계 구조가 매일 저녁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달앱 회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구독 모델까지 도입했거든요. 월 9,900원만 내면 배달비 무료라는 구독 상품이 있는데 이걸 결제한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함정에 빠집니다. 심리학에서
매몰 비용 오류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9,900원을 이미 냈으니까 더 자주 시켜 먹어야 이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배달앱 구독 서비스 가입자의 월 평균 주문 횟수는 비가입자보다 약 2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9,900원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20만 원을 더 쓰게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인 거예요. 여기에 쿠폰 전략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5,000원 할인 쿠폰은 15,000원 이상 주문 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원래만 2,000원어치만 시키려던 사람이 쿠폰을 쓰려고 3,000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5,000원을 아끼는 대신 3,000원을 더 쓰는 건데 뇌는 5,000원 할인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추가 지출은 무시해버려요. 이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을 어떤 틀에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죠. 그리고 리뷰 시스템도 당신의 판단을 왜곡합니다. 별점 4.8에 리뷰 2,300개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사회적 증거를 감지하고 이 많은 사람이 먹었으니 맛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하지만 그 리뷰 중 상당수가 리뷰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장치가 결합된 결과 대한민국 1인당 연간 배달 음식 지출액은 평균 약 140만 원에 달합니다. 이건 한 달에 약 12만 원인데 실제 체감보다 훨씬 적게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10,000원, 15,000원, 2만 원이 하루하루 쪼개져서 빠져나가니까 뇌가 전체 합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현실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직장인은 자신의 배달앱 연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1년 동안 배달 음식에 쓴 금액이 36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 평균 30만 원이었는데 본인은 15만 원 정도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배달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자신의 배달 지출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8%는 실제보다 적게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우리 뇌가 작은 금액의 반복 지출을 하나의 큰 지출로 합산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정신회계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사람들은 돈을 하나의 통합된 자산으로 보지 않고 식비, 교통비, 여가비 같은 별도의 주머니로 나눠서 관리하거든요. 배달 음식비는 식비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저축 주머니나 비상금 주머니와는 별개라고 내가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32살의 또 다른 직장인은 매달 월급 300만 원 중 50만 원 이상을 배달 음식에 쓰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자각한 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된 이후였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같은 앱을 열고 같은 방식으로 주문하는 그 행동이 이미 습관 회로로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기저핵의 자동화라고 설명하는데 반복된 행동은 의식적 판단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루틴이 된다는 뜻이에요. 양치질할 때 어느 쪽 이를 먼저 닦을지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배달앱을 여는 행동도 고민 없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었는데 배달앱 도입 이후 20대 가구의 외식비가 평균 40%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달앱 이용자의 평균 식비가 비이용자보다 월 약 300달러 더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앱이라는 기술이 인간의 뇌 구조와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 세계적 현상인 겁니다. 나만 이렇게 돈을 못 모아나 하고 자책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수십만 년 전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설계되었고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확보하라는 본능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앱은 바로 그 본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도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배달앱의 간편 결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결제할 때마다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만들면 그 번거로움이 뇌의 마찰을 만들어서 충동 주문을 막아줍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마찰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불편함 하나가 행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원리예요. 두 번째는 주간 배달 예산을 미리 정하고 그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충전해 놓는 방법입니다. 주에 2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놓으면 뇌가 남은 잔액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지출 고통이 회복되거든요. 세 번째는 퇴근 후 배달앱 알림을 끄는 것인데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엄청납니다. 알림이 뜨는 순간 뇌의 도파민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시작점을 차단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매주 일요일에 지난 한 주의 배달 지출을 합산해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뇌가 회피하는 총액 인식을 강제로 하게 만들면 다음 주의 소비 행동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설계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의지력으로 배달 앱을 이기려는 건 맨손으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파도가 오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에요.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뜬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일 퇴근길에 배달 앱을 열려는 순간 오늘 이 이야기가 떠오른다면 그 3초의 멈춤이 당신의 한 달 지출을 바꿀쇼. 있습니다. 숫자 뒤에는 항상 당신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값을 지켜주세요.